예, 12번 공연을 위한 음향 장비 운영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딱히 이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건데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악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교양,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뭐 번외적인 외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전까지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단원은 뭐냐? 음향 감독으로서 음향을 하기 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공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하울링이나 피드백, 헤드룸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른 건데 음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향 감독들이 이제 음향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하죠. 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원, 투, 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냥 그걸 모르고 할 때랑 그냥 하나, 둘, 셋 하니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원, 투, 쓰리 하니까 원, 투, 쓰리 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하나 할 때는 약간 중음이잖아. 하나, 둘, 점, 셋, 고음 이런 식으로 모르시지 않았겠죠? 하나, 중음, 둘, 저음, 셋 이러면서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찾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원, 투 아니면 원, 투, 쓰리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 그거 하거나 사실 다른 말을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향 체크를 할 때 연극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막내 때요. 막내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연극 같은 거 할 때 연극 대사를 외웠어요. 제가 대사를 외워서 그 대본을 이제 보잖아요. 보고 대사를 외워서 그 대사를 제가 직접 쳤어요. 뭐 마이크 체크하면서.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이 되게 신기해해요. 왜냐면 항상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똑같은 하나 둘 셋 체크하는 거를 그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찍어서 해주는 거랑 연극 같은 경우 하더라도 연극 같은 경우에 막 내가 그 대사를 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어 하면서 약간 좀 소리도 올려줄 때 올려주고 해서 아 하울링이 나는가 안 나는가 뭐 이런 거요. 음향 옛날에 어떤 그 성공하는 사람 막 이런 그 강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잖아요. 막 되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능동적으로 해봤어라고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쟤 되게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튀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뭐 발전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뭐 발전했다기보다는 저는 연극을 뮤지컬이 됐건 연극을 됐건 할 때 테스트할 때 대본을 보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마이크 체크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그 대사를 외워서 한번 그 무대에서 그 대사를 쳐가면서 소리가 잔잔하게 갈지 크게 갈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 배우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은 그 대충 하는지. 대사를 외울 정도로 열심히 하네. 신뢰감 있는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때 막 뭐 자랑한다는 개념보다 배우들이 신기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뭐 좋은 기회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어찌됐건 배우들이 그때 그냥 흔히 지나가는 그냥 음향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사를 우리 하는 대사를 다 기억해주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생겨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공연 작품은 잘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죠. 예, 소리 체크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현장의 공간을 확인하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같은 경우를 대충 하는 사람은 음향도 대충 하는 거고 이런 거를 kom꼼하게 하나 둘 셋 확인하는 사람은 음향도 좀 더 꼼꼼하고 단단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그냥 감독들이 그냥 이러거나 이런 식으로 박수 쳐가면서 잔향 체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장비 연결해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좀 잔향이 좀 뭐지
기네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 저음이 약간 울리네. 여기는 흡음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향 감독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들, 여기는 흡음이 잘 되는지, 소리가 어떤지, 뭐 그리고 헤드룸 체크 같은 경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체크를 할 때 일부러 하울링을 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일단 소리를 딱 적정해가지고 이 정도 소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소리를 올려서 그 플러스 10dB까지는 하울링이 안 나는데 10에서 15 올라갈 때 하울링이 나네. 헤드룸이 이제 그 편하게 얘기하면 10까지가 0에서 이제 10까지가 이제 헤드룸인 거예요. 한마디로 소리의 여유 공간이죠. 헤드룸이라는 건 소리의 여유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헤드룸을 잡고 그러면 내가 공연을 하다가 한 플러스 5 정도 5dB까지는 올려도 큰 무리는 없고 진짜 클라이막스에서는 한 9 정도까지 올리면 되겠다. 뭐 그 이상 올리게 되면 진짜 클라이막스에서 하울링 나버리면 그걸 골치 아프니까. 근데 이따가 사람이 또 많이 오고 하면은 사람 옷 때문에 약간 흡음되기 때문에 10까지는 큰 문제 없겠지.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는 10회 이상 되면 하울링 나도 사람들이 좀 차면은 좀 더 그것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흡음이 좀 잘 돼서. 하지만 10 이상은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굉장히 클라이막스라도 어쨌건 하울링 나는 거보단 이게 나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 그래서 음향 감독이라면 단순하게 그냥 콘솔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는 소리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냥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음향하러 오는 친구들, 음향 배우러 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고리타분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주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막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물 기르고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요리 그 식당의 주방장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파부터 다듬고 재료 손질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소리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하울링 체크하고 뭐 공연장 여러 가지 소리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소홀히 하는 음향 감독은 소홀히 해요. 소리도 대충 잡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됐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랑 진짜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해요.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일하다 보면은 저도 보이는 거예요. 쟤는 일을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해요. 딱히 말은 안 하는데 딱 봐요. 쟤는 일을 참 꼼꼼하게 하네. 되게 잘하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또 부르는 거죠.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 밑에 애들한테도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 알바를 나갔는데 알바를 3번 나갔는데 3번 다 그 알바를 그 하는 회사에서 다시 너를 안 부른다. 새 회사에서 다 한 번도 너를 안 부른다라고 하면은 너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너의 여러 가지 뭐 실력을 떠나 이런 약간 꼼꼼함, 그러니까 아마 열정 이런 거 약간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렌탈 회사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면 그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젊으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의외로 찾기가 힘들어요. 대충 하려고 하는 친구, 겉멋들은 친구, 뭐 약간 좀 잘 모르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많은데 열심히 하면서 그 좀 겸손하고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드물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연락이 계속 와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랄까 일에 끊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들이 좀 많아요. 제자들 예를 들어 쫙 펼치면 20명 정도 돼요. 20명. 만약에 제가 일을 시킨다면 일을 시킬 수 있는 제자들 20명 정도 되는데 저한테서 가끔 가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이제 소개시켜 달라고 좋은 그 크루할 친구 있으면 아니면 음향 오퍼레이터 할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20여 명의 친구들에게 순위가 있어요. 예. 순위를 제가 그 친구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순위가 쫙 있어서
어떤 부탁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는 얘를 추천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얘를 추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각이 있어요. 얘를 추천해야지, 얘를 추천해야지. 왜? 그 친구는 그 일을 잘 하니까, 이 정도 이상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믿고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애는 괜찮고 아니 하더라도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실력은 있어도 애가 약간 좀 버릇이 없거나 그러면 사실은 굳이 추천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뭐 커미션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 주는 건데 괜히 이상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 물론 내 식구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품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는 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잔소리로 하나만 더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단순하게 일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일을 소개시켜 줬어요. 야, 너 어디 가서 뭐 한번 일을 해봐라고 소개시켰으면 최소한 그런 거 있어요. 가서 감독님 그 일 잘 감독님 소개시켜 줘서 일 잘 끝났어요라고 카톡이라도 보내면은 좀 애가 좀 이뻐요. 왜냐면 나도 소개시켜 줬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궁금한 거 왜 일을 잘 했나 궁금한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그냥 예 받아가지고 일하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저를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 갔으면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카톡이나 이런 거라도 어렵지 않잖아요. 예. 말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알바 말고 알바는 그냥 단순한 거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어디에서 그냥 음향 감독을 뽑는데 그게 뭐 약간 그 공공기관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랄까 그 인사권자의 그냥 결정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누군가를 소개시켰어요. A라는 친구를 소개시켰어요. 너 한번 이쪽에 괜찮은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 연락을 해서 소개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거기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래요. 뭐 떨어졌으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좀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소개시켜준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민감한 거니까 약간 좀 물어보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개를 해줬을 때도 소개받고 그냥 입 닦는 친구도 있어요. 그 입 닦는다는 게 뭐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락 됐어요. 그쪽에서 그 합격이 됐는데 언제부터 나오래요 이러거나 아니면 이번에 좀 떨어졌네요. 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연락이 없으면 좀 이게 마음이 소개시켜준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상하는 게 있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소개를 안 시켜주고 싶어요. 괜히 굳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연락 주고 저도 가끔 선배들한테 명절 때마다 연락 드리고 막 해요. 일부러. 뭐 그게 뭐 아부 이런 거 떠나서 관계죠. 저희도 저한테 자주 그 실력을 떠나 자주 연락해주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한테 좀 더 기회를 주거나 뭘 해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세상에 이제 음향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음향 기술이나 실력을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뭐 이렇게 노력하느냐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 것처럼 그냥 선배들한테 뭐 이게 내가 숙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밀감 있게 그냥 능청스럽게 잘 하면은 의외로 길이 잘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이 얘기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뭐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